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정착을 유도하고 미리 살아보며 준비하기 위한 한 달 살기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유도뿐 아니라 전남 인구 증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산과 바다 등을 활용한 관광은 전남이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남에서 청년 유입을 위해 마련한 한 달 살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 달 살기 정확히 뭡니까? 빡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이렇게 정착하는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이 부분에 도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전남에 와서 한번 한 달 정도 살아본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0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2개 마을이 포기를 하고 28개 마을이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 16일에 시군 관계자들하고 이 운영자들하고 전라남도가 중심이 돼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상반기에 약 47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중에서 신안군이 한 68명, 장성이 61명, 여수가 47명 이런 순으로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권에서 한 55%가 참석하고 강주에서 한 14%, 그리고 경상도에서 약 17% 이렇게 왔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고향이 어딘가를 따져봤더니 전라남도하고 강주 출신이 25%나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서 기항하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 29세 이하 청년층이 약 20% 정도, 그리고 30, 40대가 한 33%, 그리고 50대 이상이 45%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은퇴를 준비하신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체험 기간은 5일에서 60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일 이하 이용자가 한 64%, 그러니까 단시간을 많이 이용을 했고, 또 11일에서 30일 이용하신 분이 한 16%, 그리고 31일 이상 이용하신 분들도 한 20% 정도나 이렇게 됐어요. 참가자 3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는가 이걸 보니까 귀농을 한다든가 기촌을 한다든가 이주를 해야 쓰겠다 하신 분들이 한 60% 정도로, 이게 여기에 전남에서 와서 살고 싶다는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체험이 유익했냐고 물어보니까 응답자 94%가 대단히 유용하고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박시설은 잘 됐냐고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하신 분들이 한 80%, 그리고 프로그램도 66%가 매우 만족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분들이 전남에 와서 그러면 한번 살아볼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한 75%는 전남을 희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남에 확실하게 주소 옮기신 분이 한 19분, 그리고 앞으로 오겠다 해갖고 예정하신 분 14분에서 33명이 현재 전남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단체로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도시하고 농촌의 문화 차이를 해소하고 극복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전남에서 살만나게 적응하는 것, 대단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3명 정도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데는 대단한 성과를 우선 낸 것 같고, 또 이주를 결정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성과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만이 그 효과가 더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트샵과 청년몰, 다양한 청년들이 와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청년 유입 인구나 또 귀농귀촌 유도 이런 거 말고도 또 다양한 효과가 있을까요? 전남에서 이제 우선 살아올 사람들이 50대 이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50대 이상 분들은 농촌에 와서 좀 정착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또 20대 청년들은 여기 와서 일자리가 어떨 것인가,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는데 창업에 어떤 나한테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전남에서 한 달간 여행해보기 이런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그동안 전남이 많이 잘 안 알려졌지 않습니까?
안 알려졌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남에 숨어 있는 멋 그리고 맛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좀 됐다고도 그래요. 그동안에는 이러한 행사들을 갖다가 농촌 체험 위주로 도시민들이 방문하는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체험 행사하고 좀 차별을 두고 지리적 특성, 인적 자원이라든가 기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인구 유입에는 이게 두각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이번 기회가 전남을 확실히 알리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각광을 받으면서 전남을 알리고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론으로 접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남이 갖고 있던 인구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선 뚜렷한 각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다려 보면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반기에서 지금 하반기에도 모집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우선 상반기를 결산해 놓고 보니까 민박 금액이 좀 싸다. 이건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정 가격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이 프로그램에 1년에 한 번만 참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2번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호를 개발한 것 같고 참가자 모집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내가 언제 가서 집에 체험 행사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자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가만히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일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모여야만이 운영자도 또 강사도 그리고 안내에 투입하는 인력들도 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부 다 받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고령이 가지고 건강상 너무 안 좋다 싶으면은 좀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재량권도 좀 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런 개선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그렇다고 그래요. 어떻든 민박을 잘 운영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중심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가족으로 오게 되면 방 한 칸에서 서너 명이 이렇게 주무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한 분이 오면은 한 분이 방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분이 오시다 보니까 많은 분이 참여를 못 하죠.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자나 강사나 이런 분들은 똑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겠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들이 앞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관광객 내지는 체험하신 분들 오면은 지역에 또 보이지 않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이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만 또 지역에서 잊지 못할 추억도 쌓아가는 것이 많은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 그리고 확실하게 오셨으니까 정성껏 모시는 우리 마음 그리고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데 어떤 과제들을 좀 해결해야 할까요? 이제 이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 전남을 여러 곳을 이제 보면서 보고 느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편리한 교통망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축제 등과 연계되는 어떤 관광 코스도 제공돼야 되고 또 잘 모르니까 우선 그분들한테 빨리 전남을 알리는 방법은 관광 해설을 듣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설사랑 이렇게 매칭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편리한 교통망 또 네. 해설사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되는 게 네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남 머무는 관광 시대가 열리며 관광객 6천만 달성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섬과 바다 등을 활용한 관광은 전남이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이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전남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블루 이코노미 정확히 뭡니까? 블루 이코노믹 말 그대로 청색 자원을 활용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죠. 오염원이 우선 없다. 그 다음에 지역의 자원이 어떤 그 환경적으로나 모든 부분으로 깨끗한 자원이고 청색을 표방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로 해서 21세기 발전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2일에 전남도청 그 김대중 강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또 관계장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블루 이코노믹 비전 선포식을 가졌어요. 전남이 이제 이러한 에너지 산업 그리고 투어, 바이오, 트랜스포드, 그리고 스마트 블루 시티 뭐 이런 5가지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하겠다는 미래 발전상을 내놓는 것인데요. 향후 전남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뭐 친환경 농업 부분으로 갔다면은 앞으로는 방금과 같은 건 5가지 부분으로 미래 비전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의 자리이고 우리 도민한테 희망을 내거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을 보면은 블루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것은 한전공대가 이미 승인이 났고 이 한전공대에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 가지고 연구단지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산업을 성장시키고 또 혁신적인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런 그 방안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투어죠. 전남이 청정 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해양관광 자원이 아주 중요하죠. 바다 면적이 전국의 37%, 섬 자원은 전국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선 길이가 6,374km 정도 돼가지고 해안선 길이가 전국의 45%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갯벌이 전국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해양 관광을 이끌어 나간다면은 앞으로 최고의 투어 내지는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이 인증을 받는 게 농산물에 있어서는 53%가 우리 전남에 속해 있고 해양 부분은 단연 1위를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주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라남도가 2028년에는 섬 엑스포, 세계 엑스포를 개최할 그런 관광 자원을 섬을 자원화해서 하는 것까지도 좀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블루 바이오죠. 바이오 산업인데 이것은 생명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남해가 전국에 약 6천여 종의 그 천연물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약 1,500종, 25%가 우리 전남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연물을 이용하는 바이오 산업하고 또 전국의 국립공원 37%가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도 우리 전남권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천연 의약품도 만들고 또 의료 첨단 복합단지도 만들고 또 이러한 의약품 자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단지도 만들어서 세계화를 해 나간다는 이런 보관이에요. 이것도 우리 전남의 미래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장래성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 트랜스포트인데요. 이것은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송 운송 시설에 대해서 전남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진취적으로 좀 나가겠다. 그 다음에 제2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솔라시도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에 스마트 시티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겨냥하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4차 산업을 도입하고 IT 산업을 융합하는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방금 말씀드린 신중년, 신장년들이 거기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전라남도가 방금과 같은 5가지 블루 이코노미 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전라남도가 모처럼 경쟁력을 갖추고 앞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관광 산업이 발전해 나갈까요? 블루 이코노미라는 말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제 용어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왔냐? 이제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연 생태계 순환 시스템을 따르는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자원이 없이 순환하는 자연에서 착안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나 어떤 자연 고갈 등을 해결하는 단서를 얻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커피 찌꺼기 있죠. 그거를 버섯 재배를 하고 그거를 닭 사료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10g의 커피 찌꺼기가 생긴대요. 근데 하루에 한 잔만 마신다고 치면 1년이면 약 4kg 찌꺼기가 생긴대요. 그러면 이거를 매립하면은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땅이 오염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버섯을 재배를 하는 거예요. 버섯을 재배하고 그 퇴비로 그걸 또 쓰면 질소 성분이 나와서 버섯이 잘 자란대요. 잘 자라고 그걸 다시 남은 걸 닭 사료로 쓰면 닭이 잘 큰대요. 훨씬 더 잘 큰대요.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 블루 이코노미.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뭐 블루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일자리 창출되죠. 경제적 이익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이 갑자기 무슨 뭐 블루 이코노미가 나온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친환경 농법, 유기농이니 뭐 태양열이니 풍력 발전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크게 이제 플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남 도민이나 뭐 분들이 갑자기 블루 이코노미에서 생소해야 할 것 같아. 단어가 생소해서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블루 이코노미란 단어가 생소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전남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블루 이코노미가 쉽지 않은 만큼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과제가 많죠.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남이 그동안 발전의 축에서는 좀 소외됐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 소외된 것이 지금 남아있는 자연환경 아니겠습니까? 자연환경 있는 그대로가 바로 블루 이코노미의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마 시군에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이러한 공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 서해안 관광 레저 도시락 해가지고 우리 제2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하겠다 해가지고 영암하고 우리 해남의 산인면 지구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암 쪽에는 우리가 F1 경기장, 그리고 해남 산이 쪽에는 주거용하고 뭐 스포츠 단지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좀 답보 상태에 있고, 또 대통령 공약상으로 추진했던 오시아노 관광단지도 지금 20-30년째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와서 비전 선포까지 하셨는데 우리 전남인들은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대통령들께서 공약했던 사항들이 다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아마 전남에 큰 희망을 주는 것이고 전남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응을 끌어내면서도 우리 전남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각 분야의 5개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이런 인력이 있어야만이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대처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맞는 국가 정책하고 맞는 이 프로젝트하고 융합이 되는 사업 계획도 빨리 수립을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선점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뭐 이러한 준비 과정을 전라남도가 잘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 또 우리 지역 도민들께 이전에 공약했던 사업들과 같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정말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의 미래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전남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귀농 귀촌 인구 유입과 섬, 바다 등 역사와 자연 문화 자원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전남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